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가구 경매 사례로 통해서 매각 불허가 사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인데 한번 대금 미납이 되고 매각 불허가 결정 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매각 절차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325 사건이고 고양지원 사건인데 처음에 2020년 11월 10일 날 보면 최저 매각가 11억 1,700으로 시작이 돼서 4차에서 매각이 됐다가 대금 미납을 했어요. 그때 이건 보니까 대금 미납이 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권리분석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분이 대금을 미납했어요. 그래서 다시 경매가 진행됐고 그래서 5차에서 8월 31일 날 낙찰이 됐는데 이때는 불허가 떨어졌어요. 불허가 떨어졌고 2021년 10월 10일에 매각이 돼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고 배당까지 실시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각 불허가가 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8월 31일 날 매각이 기일이 실시되었고 그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2021년 8월 달에 보면은 문건 접수 처리 내용은 없어요. 어느 거 봤을 때는 채무자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매각 불허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여요. 이 자산 사실 내용은 법원의 사건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점 법원에서 일단은 이런 인터넷상으로 띄우는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뭔지 그걸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고 인정될 때 어떻게 경우냐면 매각 기일이 실시되잖아요. 그러면 매각 기일이 실시되고 일주일 이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매각 결정기일에 이해관계는 참석해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서면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의가 정당하다고 되면 불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민사집행법 121조에 이의 신청 사유 쭉 있잖아요. 그것은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은 불허가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액 매각이 됐을 때 부동산 하나만 팔았대는데 두개, 세 개, 여러 개 판다. 그럼 가액 매각이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정보를 제출할 텐데 그러면은 불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최고 매수 가격 신고 전이라면 최저 매각 가격을 변경해서 실시돼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매수 가격 신고 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매각 결정 허가 결정까지 확정됐다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지났다. 그러면 목적물의 멸시나 권리 이전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됐을 상한데 이 기록상으로 봐서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으로 봐서도 이해관계의 신청도 아닌 것 같고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인데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을 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는 매각 불허가 사유, 이 신청 사유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법 121조의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는 1항부터 7항까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은 1항에서 4항까지는 대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 5, 6, 7이 보면은 그 이제 매수인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1항에 강제 집행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집행할 수 없을 때 이것도 보면 이 사유를 찾아서 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수 가격을 너무 높게 썼다든지 하여튼 매수했는 자체를 좀 없는 걸로 되돌려 싶을 때 이 신청 사유를 찾을 때 1항에서 사유를 찾는다든지 5항이나 매각 명세서에 중대한 흠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는 걸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뭔지 이제 찾아서 이 신청 사유를 찾아서 이 신청을 해야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을 날리잖아. 요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게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거를 보면은 이 신청 사유로 이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보면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경매 신청 자체가 흠결이 있을 때 뭐 강제 경매 같으면은 뭐 법원의 판결로 임의 경매 같으면은 뭐 저당권의 어떤 관련 이런 거로 하잖아요. 그런 문제, 송달상의 문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누락의 문제 이런 거에서 강제 집행 허가를 할 수 없을 때를 찾아서 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란 것은 집행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죠. 집행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뭐 개인의 경우에 개인 회생 절차가 되거나 중지 금지명이 떨어지면, 그러면 집행 절차는 계속할 수 없어요. 중지돼야 돼요. 그리고 뭐 개시 결정이나 매각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죠. 특히 1항의 사유가 많이 좀 이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권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이 뭐 이거 매수했을 때, 이 매수 자격이 없을 때란 것은 채무자가 매수인 되었을 때 이거 안 되잖아. 낙찰 대금을 안 낸 사람이 다시 또 낙찰받아. 이것도 안 돼. 그리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죠? 뭐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최고가 매수인을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빌려가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 이런 건 이제 법원에 직권으로 할 때 이런 사유를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이 신청을 할 때 이런 사유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항에서 보면 최고가 매수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에 해당된 때, 이 108조란 건 뭐냐면은 민사집행법 제8조의 매각장소 질서유지의 내용입니다. 집행관은 이런 질서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대선 사람 된다면 이거를 이 신청 사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매수를 방해한 사람이라든가 단합하거나 교사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 결정, 매각 물건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이거 보면은 매각 가격 결정,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은 이게 뭐 부동산의 기 누락되거나 면적의 차이가 났거나 부동산 일부가 누락되거나 감정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 사유 된다는 거지. 그럼 일괄 매각 결정에 흠이 있어도 일괄 매각을 하거나 분할 매각을 하거나
그 일간 매각에 흠리 사유를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기재에 중대한 흠 또는 오류가 있거나 현황 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신청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매수 희망자라 매수 신고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때 그렇게 이 신청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재, 수재, 점유자, 고의적 파손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택인 경우에 벽체균열, 지붕균열, 뭐 하여튼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들이 선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걸리던 저당권을 채무를 갚으면서 말소시켜버리면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면은 권리관계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가 끼울 이후에 주권이 신고된 경우 이렇게 됐을 때도 매수인은 위치권의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리고 낙찰로 소멸되지 예고 등기누락 뭐 이런 거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이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쭉 보면은 이해관계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송달 여부 및 입찰 기일 통제가 부적합할 때 뭐 기일 공고 기재 누락 착오 있을 때 감정평가가 현저하게 누락되거나 낮게 됐을 때 뭐 조금 시세보다 조금 낮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현저하게 뭐 누락되거나 낮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진행이 매각 기일과 결정 기일 사이에 기간이 오래 경과되가 가격이 현저하게 뭐 하락되게 이렇을 때 그리고 과잉 매각에 해당될 때 그죠? 한 개가 매각되었다는데 여러 개 매각까지 되는 건 이건 과잉 매각이죠. 그리고 개별 매각하는 것이 일괄 매각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신청책 우선 채권, 그러니까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부담이 없을 때 이건 뭐냐면 무익력 경매인 경우에는 기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표 기재와 관련된 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특별 매각조 준수 여부가 잘못됐을 때 이럴 때는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이 사유에도 하여튼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신청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 하고 마치고 다음에 이 신청 매각 기일 결정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